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관리, 멘탈 관리, 그리고 투자 노하우에 대해서 많이 공유하고 있는 성공 투자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조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 걸어온 길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오랜 또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잘 안 가고 조금 답답하고 변동성이 강하다 보면 마음이 흔들흔들 거리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시긴 할 텐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 시스템적 에러가 아니라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도 장이 안 좋으면 재미는 없긴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장을 떠나야 되냐? 그건 아니죠. 장이 안 좋을 때 항상 우리는 잘해야지 장이 좋아질 때 수익이 좀 많이 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다 공유해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준비하느냐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들은 우리 포트폴리오 전체의 100%를 다 어떻게 바로 플러스권으로 전환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전체 30%는 바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요. 나머지 또 30%는 또 잘 관리해서 장이 좋아질 때 따라 올라오게 되면 또 수익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늘 장은 당연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밤에 미국 장도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관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일까지는 장이 양호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아주 오늘 크게 치고 올라오는 것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좀 만족스럽지 않은 것, 그러니까 7%, 8%, 5%이 정도에서 수익을 내는 건 옳지 않고요. 내일까지는 좀 기다려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또 해나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공격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은 하는 것들이고요. 자, 여러분, 2주간 휴전이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도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고요. 이란도 사실은 마음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앞으로 2주 안에 또 좋은 또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가는 기간 동안 또 변동성은 또 존재하겠죠. 자, 그럴 때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방향성만큼은 정해진 거예요. 자, 이 전쟁이 또 종결이 되고 나면 다른 또 이슈가 나올 겁니다. 인플레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나오겠죠. 유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글쎄요, 인플레 부분에서는 그닥 좋지는 않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역시 대단히 큰 악재는 아니다라는 것들로 생각하시면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현금 유동성 관리해 나가면서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이 안 좋을 때 제가 현금 비중을 40%를 갖다가 강조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 정도 다시 투입을 해서 현금 비중 30%로 가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조금 액티브하게 가는 쪽으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하나 시스템 현대로템인데 오늘 같은 날 하나 시스템 방산주는 별로 좋지는 않겠죠. 왜?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평화 관련된 얘기, 휴전 관련된 이야기 나오는 과정 속에서 방산주는 분명히 조정을 받을 겁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버텨주는가,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공략 포인트를 체크해보는 그런 내용들로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걸 주제로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오늘이 데드라인 아니었습니까? 근데 저는 좋은 결과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확정적인 정보가 있지 않으니까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준비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다 이렇게 사실 보고 있는 건 틀림이 없죠. 항상 투자를 할 때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가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마이너스를 잘 즐기는 법에 대해서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를 즐길지 모르면 주식 투자할 자격이 있다, 없다? 예, 없다. 이런 말들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마이너스는 줄기라고 있는 것이죠. 마이너스가 있어야지 뭡니까? 또 반대로 하는 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주식을 싸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마이너스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또 수익적으로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매크로적으로 안 좋을 땐 항상 뭡니까? 실적이 좋은 것들 매수하자 이런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방산주도 역시 실적은 좋은 회사들임에 틀림이 없고요. 물론 밸류에이션 부분 다 따져보긴 해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글쎄요 우리가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한국 방산의 그 글쎄요 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가치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 한국 제품들이 실전에서도 상당히 또 검증이 되는 내용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만들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우리 내 나라 내부에서 뭐 잘하니 못하니 이렇게 많이 비난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 민간 기업들은 잘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우주, 항공, 유도무기, 뭐 그다음에 방어 시스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상당히 모든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 육해공 플러스 우주, 항공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략하는 포인트, 또 모멘텀이 들어오는 포인트가 상당히 다양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거기다 필리조선소까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또 마스가 진행되고 나면 또 필리조선소의 또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또 한 번 또 모멘텀도 있을 수 있는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가에도 걸릴 수 있고 방산에도 걸릴 수 있고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방어무기 특히 이제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또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드론이라든지 그런 거 부분에서도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어쨌든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증권 자료이긴 한데요. 뭐, 지난해 대비하고요. 올해 하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거티브한 게 없죠. 자, 그런데 3분기 피크라는 거 하나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상치가. 이것은 사실은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렇게 뭐 한 곳에 딱 집중되어져 있잖아요. 그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통적인 트렌드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그죠 발주를 집어넣고 그것을 수익화하시는 과정이 항상 3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언제라고요? 항상 3분기 여기가 좋다. 그래서 이 가는 과정 속에서 그럼 지금 2분기에서 조금 조정을 받고 뭐 이런 구간을 너무 이렇게 사실은 뭐 조정 제가 매수를 했는데 뭐 눌린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잘 밑으로만 평단 관리해주면 좋은 또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 모멘텀 부분은 상당히 많은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고요. 하나 시스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주가 또 달려줄 때는 또 가볍게 또 10% 이상 빵빵빵 쳐주는 또 매력이 있습니다. 역시 우주항공이라든지 유도무기는 하늘로 쏘는 거라서 주가도 하늘로 잘 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또 이 종목을 또 좋아해요. 그렇고요. SK증권은 목표가를 16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것이 시장 컨센서스는 분명히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렇게 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목표가를 갖다 계산할 때 어디까지 봐야 되냐라고 하면, 여기서 선반영해서 어디까지 치고 올라갔는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여기와 여기 사이를 갖다 우리가 공략하는 게 좋겠다. 철저하게 SK증권 자료를 보게 되면 그냥 밸류 자체를 가지고 계산을 했던 것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16만 원 언제 가는데? 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3분기에 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뭐 합니까? 분위기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LIG 넥슨이 또 청궁투라든지 이런 것도 수출이 잘 되면 하나 시스템은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을 할 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받지 않겠습니까? 수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안하 시스템은 좋다 이런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지선 자체가 22만 원선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뭐 글쎄요, 좀 휴전 나오니까 잠깐 눌렸다 지금 올라온 분위기가 조금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눈치 보기 진행을 하겠죠. 자, 그러면 당장 방산주가 인기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따라서 그죠? 매수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런 포인트 들어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략해야 될 종목을 갖다가 체크하고 이제부터 모니터하는 거죠. 남들과 반대로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들. 이미 포트폴리오에 지금 현재 달리고 있는 종목들은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달리고 있는 종목들 수익을 내고 나면 어디로 와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 종목이 상당히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그 확실성 있지 않습니까? 그 불확실성이 높아요.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을 깔고 가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곳에 포인트 잡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 시스템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저로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최근에 수익을 또 만들어냈었죠. 그래요. 이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든 우리가 수익을 또 만들어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도했는데 다시 또 매수하냐고요? 예, 저평가 구간은 분명히 맞아요. 이제 정상 그 밸류에이션 구간으로 들어섰고요. 앞으로 나올 만한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가는 그동안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라는 것들 볼 수가 있겠어요. 지난해 대비해서 매출도 거의 30% 이상 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죠. 자,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디가 피크입니까, 여러분? 역시 동사 같은 경우도 3분기, 4분기 가면서 좋은 또 결과물이 있다는 거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항상 이 국내 내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수를 깔고 가는 매출이 3분기 정도의 좀 포인트가 되어져 있고요. 지금 폴란드라든지 이런 데 나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같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높은 구간은 분명히 아니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차익물은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익물 나선 늘림 그 구간에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하는 우리가 한 번 거래하고 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술자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장이 좋을 땐 기술자가 잘 먹혀요. 장이 안 좋을 때 또 잘해야 되는 것들도 일이긴 하지만 뭐 하여튼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같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공략을 해가지고 여기서 또 수익을 냈어요. 21만 원에 우리가 수익을 냈는데 아직도 21만 원을 갖다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이 이동평균선 크로스가 나왔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그럼 나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다시 수렴을 하면 어디로 수렴하겠습니까? 예, 221 라인 초반대로 들어설 거예요. 오늘 아래자리 들어온 데 있잖아요. 아래꼬리. 여기가 이제 20만 원 초반대는 20만 5천 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저 20만 5천 원에 알람 걸어 두시고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은 오늘 뭐 하락을 좀 하면 저것 좀 해볼까라고 하다가 급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원바이 원으로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제 이쪽으로 살짝 살짝 또 넘어오는 그런 또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후부터는 다시 또 세상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 시스템이 훨씬 위치가 좋아요, 현재로선. 주가의 위치, 예, 주가 주당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가의 위치,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BH도 우리가 최근에 또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2분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눌리면 더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상승을 하네요. 사실 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6%, 7%착 치고 올라가면 매수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일단 알고 있다가 뭐 혹시라도 차익물 나오나 그러면 한번 매수를 해주는 쪽으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도 뭐 아이폰 또 폴더폰 뭐 이런 것도 출시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 해당되는 또 매출이 있는데 포인트는 이거잖아요. 여기 3분기. 그죠? 3분기 때 상장이 실적이 좋다. 물론 선반영하겠지. 그러나 분명히 세상이 그냥 가진 않습니다. 매크로 변화가 왔을 때, 왜냐면 지금 저기서 더 치고 올라갔으면 좋았는데 못 치고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눌림에서 우리가 바라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 크게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제 거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에선 조금 그쵸? 근데 여기 고점하고 여기 고점하고 이렇게 체크해 보면 여기가 좀 낮잖아요. 그러면 좀 더 한 번 더 눌리고 차익물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이거는. 당장 영업이익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1분기 영업이익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기대치만 못할 거거든요. 근데 주가 위치는 어디야? 저 위에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이씨, 비싸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제가 선거하는 자리가 어딥니까? 2만 원입니다. 자, 2만 원짜리에선 재공략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여기서 수익을 냈었죠. 항상 뭐 우리 스윙 거래, 롱숏 거래 할 때는 기회가 보이고 장이 매크로가 양호할 때는 충분히 또 트레이딩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채워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신규 편입한 한전 KPS, 요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KPS 포인트가 어디예요? 여기.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즘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가 좋습니까? 그쵸? 예, 그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전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도 많고요. 원전 해체 관련된 부분에서 한전 KPS가 또 우리가 수주받은 내용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이던스가 뭐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지금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트레이딩으로 공략을 해야죠. 물론 하방은 열어두고 갈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비중 10번은 다 초병 집어넣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평단 관리하면서 다시 한번 또 포인트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증권은 목표가를 한 7만 4천 원 정도 놓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7만 원 정도는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차트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죠? 예, 여기가 이제 우리가 전쟁 터지고 원전 관심 받는다고 쭉 치고 올라갔다 눌렸습니다. 그럼 다음번 여기 하나 더 있겠지, 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실적만 보느냐? 그건 아니죠. 시장 상황도 좀 봐야 되긴 하겠죠. 자, 두산에너비라든지 뭐 이런 거, 원전 관련된 부분은 관심을 많이 받아요. 국내에서는 자꾸 최근에 보면 이제 대통령께서 유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는 계속 보강을 해야 돼라는 것들이죠. 왜? 에너지에 대한 기울기를 갖다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지만 제가 볼 땐 한전 KPS가 진행하는 내용들은 이게 국내만 계속 바라보고 움직임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전 지을 때가 더 어디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덩이가 좁기도 하고요. 땅값도 좀 비싸요. 그렇다고 뭐 어디 가게 되면 또 거긴 또 좋게 또 글쎄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좋아하냐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또 그것도 아니야. 하여튼 우리나라는 뭘 해도 말도 많아. 풍력발전, 그럼 풍력발전기 지을게 했더니 풍력발전기를 왜 여기다 짓냐고 또 뭐라 하고 말입니다. 글쎄요, 말 없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짜증을 낼 필요는 없다. 민주주의는 제가 알기로는요, 말이 많은 것이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주의적 이념을 가지고 우리가 거래하는 곳은 자본주의입니다. 자, 자본주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필요한 것을 갖다가 돈 들여서 예, 때려 박는 거예요. 예, 그 개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그 큰 개념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하는 과정 속에서는 글쎄 민주주의적 이념과 이런 것들은 집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식은 오로지 자본주의적 개념에서 바라보는 쪽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하다 보면 어떤 내용을 다 이야기하면 그걸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그거 쓸데없는 짓이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럼 뭐 돈 주나? 주식은 돈 벌라고 온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른 거 비즈니스 할 때 하고요. 우리가 주식 거래할 때 하고요. 이럴 때는 그죠? 민주주의니, 뭐, 어디, 뭐어요 좌우, 뭐, 이런 것들 가리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적 개념에서 바라보는 것이 극히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전 KPS 같은 경우 일단 초경 57,400원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10% 아시겠죠? 자, 그런데 뭐, 이 정도에서 아랫분, 하방 항상 제가 잘하는 게 뭐야? 늘릴 수 있어요. 근데 늘리는 자리 위치 확인했어요. 어디서 5만 5천 원 라인에서. 그럼 그 아래쪽 5만 5천 원 가면 또 비중도 늘려가면서 평단 낮춰가면서 드리블을 가면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게 또 땡겨주면 뭐 5천 원 이상 올라가는 건 아주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건 62,500원 이상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보이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니까 뭐 그 정도요. 길게 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속도전이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매크로가 안 좋다 보니까 자 그래서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앞으로는 조금 장기적 매크로가 좋아지면 열심히 또 우리가 또 회전율을 높여가는 전략을 또 제가 구상해 보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클럽 회원 여러분 항상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보다는 우리가 돈 버는데 더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한두 분 또 회원들은 또 어디로 가셨어요? 다시 오지 마세요. 저도 싫습니다. 그럴 때 좀 섭섭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유가 있는 분들 다 두 분 계시긴 했어요. 그런 분들은 또 다른 개념이긴 한데, 그렇지 않고 사라지신 분들은 많이 섭섭합니다. 다른 데 곳에 가셔서 좋은 또 결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종기 단기 홈스 거래로 매월 15 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 매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 우리는 함께 이뤄내 꿈꾸던 수입을 찾아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전문가의 손길로 가득한 투자의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